이제 물가에서 낚싯대를 피고 채비를 하고, 이 채비라 하면은 낚싯대에서 원줄을 묶고, 또 찌를 꽂기 위해서는 찌 스톱 고무를 상단에다가 꽂고, 그 다음에 찌 고무를 넣고, 또 찌 스톱 고무를, 멈춤 고무를 넣고, 그런 다음에 쭉 밑에 보면은 또 스냅핀, 일부에서는 핀도레라 그러는데 도레 부분은 빼고 나면은 이 스냅핀입니다. 이 스냅핀은 뭐 여러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저는 이렇게 각지가 있는 스냅핀을 쓰면서, 그런 다음에 찌에 맞는 중력체인 이 침강하는 이 편대 채비입니다. 편대 채비, 분할 편대 채비죠. 그런데 요렇게 하는 것이 이제 채비가 되고, 바늘만 달면은 낚시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오늘 사용하는 찌는 이 명인 낚시터에서 제가 아까 채비를 하고 미끼를 개지만 오늘이 화요일입니다. 오늘 화요일이라 하면은 이 명인 낚시터에서 매주마다 많은 낚시인들이 자기 스스로 자신의 낚시를 서로 비딩하기 위해서, 소위 비교 낚시를 하기 위해서 경기 낚시를 합니다. 경기 낚시를 하러 옵니다. 저도 오늘 이 명인 낚시대에서 경기 낚시를 하기 위해서 제가 주로 쓰는 만드기 찌의 찌는 3.78, 그러니까 정확하게 한 3.78인데 어바웃 하면 3.80 정도의 찌를 쓰고 61cm입니다. 쓰고 편대는 두 가지를 쓸 생각인데, 저도 일주일에 한 번씩 낚시를 여기 오기 때문에 평균적인 컨셉이 아직까지 제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노에서 새로 출시된 뭐 돌편대, 광편대라고 하는데, 보통 보면 여기다가 원줄을 직결해야 쓰는 사람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하우스나 극초 간절기 아니고 초봄이 아니고는 뭉쳐져 있는 것보다 분할로 해서 이렇게 2분할로 씁니다. 그래서 1.2라고 찍혀가 있으면은 요 머리 부분까지, 캡 부분까지 하면 1.3g, 1.3g을 분산을 시키면은 요 2.3g, 3.6에 나머지 0.20은 기본뽕이라 합니다. 스냅핀 무게, 지고무 무게, 스토프 무게, 이렇게 해서 제가 요거를 항상 우리 낚시인들이 준비를 좀 해두는 게 좋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압축을 하면은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요 무게가 저울상에 달면은 약 0.16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족한 부분은 오링을 채우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시중에 이 만드기질을 누가 쓴다, 어디에서 구입을 해서 쓴다, 또 만드기질 구입해서 써야 되면 3.80이면은 나노추 봉돌 요 무게 더하기 편대 무게 더하기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만 하면은, 합산을 하면은 찌 맞춤을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고, 간단히 물에서 딱 던져 보면은 물에서 물의 수심이나 수온이나 따라서 한 목에서부터 한 서너 목까지 나올 겁니다. 그것은 미세 조절로 오링을 박으면 됩니다. 그리고 요걸 기본뽕이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찌 맞춤을 하지 않고 집에서 낚시를 가기 위해서 오늘 비 온다는데, 내일 바람 분다는데 현장에서 찌 맞춤 하기가 되게 어렵다 느끼시면, 집에 있는 수조통에다가 여기에서 이걸 빼고 집에서 수조통에다가 이 꽂고, 채비를 꽂고 자기가 사용하고자 있는 찌를 여기다가 딱 받고 수조통에 딱 넣어 보면은 실전 채비에 대한 찌 맞춤입니다. 딱 들어가면은 수조통에서 여름에는 4목, 만드기 찌 저 4목까지가 딱 나오면 현장에 가면 한 목이 나옵니다. 겨울에는 3목을 맞추면은 현장에 가면 한 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낚시인들이 많이 헷갈려 하는 부분인데, 여름에 맞춘 찌는 겨울 되면 다 뜨게 되어 있습니다. 여름에 수온이 높고 겨울에는 수온이 낮기 때문에 밀도가 많이 생성되기 때문에 찌가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겨울에 맞춘 찌는 여름 되면 다 가라앉습니다. 얼마만큼 가라앉느냐, 한 목에서 찌의 유체에 따라서 한 3목까지는 가라앉습니다. 자, 그래서 요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본뽕이랍니다. 내 기본뽕 무게가 얼마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스냅핀을 나는 0.09짜리를 쓰는데 스냅핀을 0.17짜리를 쓰면은 그 감안해서 밑에 편대가 주봉돌이 됐던 편대의 무게를 적게 다는 겁니다. 찌에 부리게 틀린 게 아니고 제가 요 0.16 기본뽕에 만들기 찌는 다 맞춰놨기 때문입니다. 자, 이래서 만약에 이런 제가 조금 이따가 스냅핀을 큰 걸 이거는 0.17입니다. 이런 스냅핀을 크게 되면은 찌가 아까 한목이 나오는 게 아니니까 가라앉겠죠. 이 무게가 0.16이 아니고 한 0.23 정도가 25 정도가 돼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이 스냅핀은 제가 수심 측정용으로 한번 해놨습니다. 다시 기본 채비를 이렇게 했습니다. 더하기 빼기 해서 한번 던져 보겠습니다. 던져 보면은 아마 대충 맞는 걸로 생각을 하고 우선 수심 측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순서가 제가 현장 낚시니까 현장에서의 실전 낚시니까 실전 낚시에 맞게끔 스냅핀 뭐 이렇게 걸어도 좋고 이렇게 걸어도 좋고 편의상 아무렇게나 걸어도 좋습니다. 그러면은 찌 맞춤을 뜨려고 하는 부력체보하고 가라앉히려고 하는 침력체보담도 훨씬 더 중력이 더 많겠죠. 무겁겠죠. 그럼 찌가 내려섬으로 해서 바닥 수심을 찍어 보겠습니다. 이 바람 부는데 오조줄을 해서 바람을 타고 쫙 던지면 12시 방향으로 찌를 씌웁니다. 모든 것은 어느 낚싯대에 가더라도 정투, 자기 받침대와 낚싯대, 조리대를 끝으로 해서 일직선을 두는 것이 정면으로 가는 것이 12시 방향의 정투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이 수심 두목을 내놓고 하는데 딱 두목이 수심이 찍혔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수심을 찍어 봤는데 두목이 나왔다. 두목이 나오면은 이제 찌를 한 15cm 정도 15cm 정도 내리면은 밑에 채비가 공중에 띄우는 겁니다. 바닥에서 15cm 정도를 띄우는 겁니다. 띄우면서 스냅핀을 뺍니다. 빼면은 제가 찌맞춤을 한목을 제가 기대하는데 한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목을 또 맞추는데 던져봅니다. 던져볼 때는 뒷줄을 침강을 시켜야 됩니다. 뒷줄을 착수를 한 다음에 뒷줄이 뜨면은 찌가 가수로 뜨는 겁니다. 잔존불이 더 세지는 거죠. 뜨면은 낚싯대를 살짝 한 10cm 정도 뺐다가 착지할 때에 같이 싹 따라가 줍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정점이란 게 있거든요. 너무 오래 놔둬도 표면 장력에 설려서 내려가고 빨리 해도 자리를 못 잡고 있고, 자, 이 정도에서 정점에서 한 5초 정도 더 지나가지고 이 정도면은 한목이 땄는데 저 까만마디 부분에서 연두색이 보이면 조금 센 한목입니다. 보통 까만 연두색이 보이지 않고 까만마디만 싹 보일 정도, 살짝 보일 정도, 아니면 빨간색만 살짝 보일 정도가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까만마디가 보이면은 요런 중자 오링, 요 질량은 정확하게 1000분의 1짜리 저울로 달면 0.184. 만약에 저 빨간 마디만 보이면은 적은 오링, 이게 나노 오링입니다. 은색으로 낸 거는 0.13입니다. 그러니까 0.13과 0.184 두 개의 오링을 가지고 내가 딸가닥을 시키는 겁니다. 딸가닥을 시키는데 제가 이제 물가에서 딸가닥 하는 모습이 하도 많아서 5초 딸가닥이라는 말을 만들어서 빨간 마디에서 케미 고무 하단에 까만 부분까지 딸깍 붙는 것을 5초 딸가닥이라고 이렇게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중자 오링을 넣으면은 이것은 이제 바닥 낚시하면 제일 미니멈 맞춤이기 때문에 기본찌 맞춤에서 미니멈 맞추기 때문에 스냅핀 안을 넣습니다. 바깥에서도 넣을 수 있지만도 안을 넣는 것은 나중에 가감 조절을 할 때에 이 안에 건 필요 없기 때문에 뭉쳐있기에
붙어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편의상 조절 메커니즘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데 아까 떨어지는 상태로 봐서 연두색이 살짝 보이기 때문에 5초 딸가닥이 아니고 한 7초 딸가닥이 나오지 않을까, 경험상 한번 해보십시다. 자, 이럴 때는 정밀지 맞춤이니까, 현장지 맞춤에 정밀지 맞춤이니까 딱 정투로 뒷줄을 착수시키고, 그럼 이제 저 케미 고무나 탑에 혹시 물이 살짝 붙어 있을 수가 있으니까 탁탁 트는 겁니다. 자, 이 정도면은 틀었다고 보고 한 10cm, 7cm에 10cm 정도 뒤로 뺐다가 마지막 착지할 때에 같이 밀어주는 겁니다. 자, 저기 아까 오링을 넣기 전에 지금 머물렀는데 지금은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뭐 정확하게 지금 하나, 둘, 셋을 안 셌는데 다시 한번 더 한 7, 8초 정도 딸가닥을 하네요. 이렇게 해서 뒷줄을, 제가 낚시를 굉장히 많이 오래 해도, 제가 지금도 이 경기 낚시나 일반 낚시를 그냥 평상 낚시를 하더라도 제가 이 찌맞춤 하는 시간을 한 10분 이상은 소비를 합니다. 왜? 이게 와이셔츠의 첫 단추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정도의 딸가닥입니다. 보통 이 딸가닥은 하우스에서 낚시를 할 때 기본찌 맞춤은 이렇게 맞습니다. 근데 노지에서는 조금 약합니다. 자, 약한 것을 감안해서 자기가 실전찌 맞춤을 이 상태에서 낚시를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내가 5초 딸가닥에 은색을 소자를 하나 넣고 실전찌 맞춤용으로 할 사람은 중자로 넣습니다. 소자로 넣고 하고 싶은 사람은 이렇게 넣고 싶으면은 지 상태로 봐서는 소자보다는 조금 무거운 중자를 딸가닥을 시키고 하나를 더 겁니다. 자, 5초 딸가닥이라고 하는 거는 바닥에서 요 상태를 얘기합니다. 다일락말랑 바닥에 찌를 올리면은 15cm 아까 내린 거 올리면은 다일락말랑 이렇게 있는 게 요런 모양이 나옵니다. 근데 오링을 하나를 이용해서 하면은 그런 현상이 없어지고 좀 안정적으로 다 디딤돌을 디디고 있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다가 오링을 찌에 따라서 다른데 한 3개, 오늘도 저녁에 경기를 낚시를 해보면 명인에서 이 수심 정도면 한 2개, 3개 정도는 받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심하면 많게는 9개, 10개까지도 박습니다. 오링을 박을 때는 항상 안분해서 스냅핀 절반 정도는 안에 넣고 절반 정도는 바깥에 넣고 이렇게 해서 이 평형을 밸런스를 잘 맞춰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는데 이 정도 하면은 이제 한 3초 딸가닥이 나올 겁니다. 다시 한번. 이 과정이 뭐 낚시가 맨날 한 낚시 맨날쯤 아닙니다. 제가 경험상 매일매일 틀리고 낚시터마다 다릅니다. 이 또 수심에 따라서 수압을 받는 형태도 다르고 수온에 따라서 또 밀도에 따라서 부력의 힘이 달라지고 중력의 힘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금만 더 하면은 됩니다. 지금 3초 정도 3번, 3초라는 건 시계 초침으로 정확히 3초가 아닙니다. 아까 5초 딸가락이라는 것도 시계 초침으로 봐서는 제가 짝하게 4초인데 이거 4초라 그러고 너무 미분적으로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 헷갈릴까봐 평이하게 공통분모적으로 그냥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것을 하나 셀 때마다 한 초로 따져서 5초 딸깍. 이 정도면은 이제 기본찌 맞춤의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수심을 한번 올려 보겠습니다. 아까 잡았던 대로 두목을 잡은 대로 노출목수 2목이라 하면은 이걸 내림하는 사람이나 중차하는 사람 목내림이라 그러기도 합니다. 내가 찌의 노출목수를 2목을 내놓고 기본적으로 2목을 내놓고 하겠다. 이제 오링을 딸가닥을 시키고 오링을 하나 박았으니까 굳이 착수를 강제적으로 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지 스스로 찌의 부력과 침강하는 질량, 즉 중력이 서로 밸런스가 맞나 쫙 이렇게 끌고 내려와서 직립으로 서는 겁니다. 낚시터 가보면은
딱 다 평바닥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경사가 돼가 있고 또 이렇게 경사가 돼가 있기도 하고 이렇게 뒷경사 앞경사 이렇게 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똑같은 두목인데 아까 이제 0.17을 더 붙였을 때는 자스트가 나왔는데 조금 자스트보다 요걸 빼고 나니까 똑같이 두목을 맞춰서 조금 올라오는 것은 그 바닥에 감탄이라든가 슬러시 부분이 조금은 있다 감안하고, 이게 심하면 어떤 낚시대에 가면 한 목이나 두 목 차이 나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찌맞춤을 무겁게 하면은 낭패를 봅니다. 그때는 찌를 조금은 가볍게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이제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찌를 사용함에 있어서가 가볍게 맞춰서 무겁게 쓰는 법이 있고, 무겁게 맞춰서 가볍게 쓰는 법이 있고, 무겁게 맞춰서 무겁게 쓰는 법, 또 가볍게 맞춰서 가볍게 쓰는 법, 찌를 사용하는 4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부분은 조금 더 심오한 부분이 있으니까 제가 오늘 한꺼번에 설명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혼돈이 생기니까 이 정도로 현장찌 맞춤은 이렇게 한다. 근데 제가 이제 오늘 경기 낚시도 하고 여러분들의 그 편의를 낚시에 조금이라도 한 팁을 가지기 위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번 하진 않습니다만은 가끔 어떤 낚시터에 가서 수온이 좀 애매하고 오늘 수온에 따라서 활성도가 어떻다, 수온에 따라서 밥의 점성을 어떻다 이렇게 만들 때는 참고로 수온을 참고로 하는데 위에 수온은 필요가 없습니다. 위에 수온은 상층부의 수온은 참고만 할 뿐이고 실제 바늘을 달고 바늘에 달린 미끼가 널브러져 있는데 수온이 중요한 겁니다. 거기까지 붕어가 과연 잘 내려올까 아니면은 미끼가 어느 시간대에 풀어질까, 그걸 하기 위해서 수온을 체크를 하는데 제가 이 수온을 저는 이 수온계를 한 40년 쓴 것 같아요. 한 40년 동안 늘 낚시 다닐 때마다 이렇게 수온계를 해서 자연지 가도 제가 자연지 대물 낚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미끼 선택을 하는 겁니다. 동물성 생미끼가 나으냐 아니면 어분이 나으냐 아니면 글루텐이 나으냐 아니면 메주콩이 나으냐, 이렇게 한 1분 정도만 이렇게 담가 놓고, 자, 있는 동안에 아까 편 때는 적은 1.3g, 요거는 0.9g입니다. 두 개를 오늘 준비를 해뒀습니다. 똑같은 2분할인데 두 개를 해놓는 거는 활성도가 되게 좋고 고기가 좀 개팍하고 입질이 개팍스러울 때는 제가 질량을, 요즘 많은 흔히 낚시인들이 원편대라고 하기도 하고 완봉돌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저는 똘편대라고 하는데 저것을 일체형으로, 원줄을 일체형으로 매는 게 아니고 분할로 똑같이 2분할로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스냅핀 열고 서로 채비만 바꾸면은 이것도 쓸 수 있고 저것도 쓸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 또 쓸 수 있게끔 두 가지를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이제 낚시하는데 웬만하면은 말수를 좀 줄이고 적게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수온계를 외부 온도는 아까 한 29도 정도 되는데 수온은 26도입니다. 지금 수온이 앞으로 한 30도도, 한여름이면 30도도 가는데 26도면은 미끼의 제한은 없다. 제가 미끼를 오늘 두 가지를 겠습니다. 이 앞편에 미끼를 갤 때에 미꾸라지 이 훅가도로 합성으로 해가지고 이걸 대박어분이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습니다. 대박어분을 쓸 수도 있고 어분을 쓸 수도 있고 또는 글루텐도 쓸 수가 있고 다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저녁에 경기 낚시를 할 때는 오늘 글루텐은 일단은 접어두고, 너무 가지수가 많으면 저도 헷갈리니까 두 가지로만 가지고 해볼 삼으로 낮부터 낚시를 한번 컨셉을 잡아볼 생각입니다. 자, 이제 수온계는 26도면은 오늘 많이 물이 덥다. 그러면 수온이 높다 하는 것은 풀림이 밑에 바닥에서 빨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기다리면 안 됩니다. 기다리면은 밥의 유지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가입질에 빈바늘 달고 있을 공산이 큽니다. 자, 이렇게 체크가 됐으면은 이제 바늘을 하는데
바늘도 이두매진화형으로. 요즘 향붕어들은 바늘이 좀 단단하고 부드러지지 않고 후킹을 시킬 수 있는 각이 좀 나와야 되겠다 싶어 좀 삐뚤이 바늘이죠. 하얀 거 하나, 노란 거 하나. 제가 어느 밥을, 이걸 셔터 낚시를 할 때 어느 밥을 주로 빨리 먹는지 반응을 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것도 하얀 바늘 하나, 까만 바늘 하나.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스피아용으로 했던 것을 먼저 매달아 둡니다. 영구를 수시로 쓸 수 있으니까 길을 넣고 딱 잡고 한 바퀴만 돌려서 그냥 간단하게 빼면 됩니다. 먼저 스피아로 옆에 딱 놔두는 거죠. 내 낚시할 때. 먼저 쓸 편대를 자, 길을 딱 당겨주는 겁니다. 기축에. 그렇게 되면. 자, 수심은 맞춰놨으니까 밥을 큼지막하게, 아주 크진 않고 밥을 달아서 첫 밥을, 어문을 먼저. 제가 이제 편대를 두 개 있는데 왜 먼저 굵은 걸 쓰냐 하면은 0.9보다 0.13을 쓰느냐 하면은 초기 낚시를 하니까 먼저 던지면은 아무래도 가벼운 편대보다 무거운 편대가 침강하는 속도도 빠르고 바닥에서 미끼가 풀려서 널브러져가 있는 미끼의 유지력이 편대가 굵은 게 좋습니다. 우선 넣고 집어를 멀리 있는 고기를 내 가까이 내 포지션에다가 끌어 놓고 그 다음에 낚아내는 게 실전 낚시이기 때문에 이미 굵은 걸 썼습니다. 자, 이걸 썼을 때는 이제 채비를 자기가 자기 정투하는, 처음부터 정투 습관화들이 캐스팅인데, 이 캐스팅도 상당한 기술이 요합니다. 앉아서 던지든 서서 던지든. 이제 바람이 불 때는 일어서서 딱 던지는 것이 좋고, 이렇게 이제 바람이 불지 않을 때는 앉아서 던져도 무방합니다.